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일본 만화 작가 타츠키 료의 책 내가 본 미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2025년 7월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1999년 처음 출간되었으며 작가가 인도 여행 중 꿈에서 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사건을 예언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조명되었습니다. 작가는 책에서 2020년 4월 새로운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10년 후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을 적었으며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 예언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에서 대재난이 발생한다는 예언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 작가는 약 20년 만에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을 출간하며 새로운 예언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2025년 7월 필리핀 해저에서 분화가 일어나며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가는 이 쓰나미의 높이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보다 3배 크며 일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대만, 홍콩, 필리핀 등 태평양 주변 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건은 발생 연도와 예언 연도가 일치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작가의 팬들은 예언이 특정 연도 간격이나 규칙을 따른다고 주장하며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입장과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라 언제든 대지진이 올 수 있다며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미쓰비시 일렉트릭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상식 감독이 한국 축구 팬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지난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결승 2차전에서 태국을 3대2로 꺾으며 1, 2차전 합계 5대3으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7일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K리그 1등 감독이자 동남아 1등 감독 김상식입니다라며 특유의 유쾌한 인사를 전하며 밝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2024년 전북 현대 감독 시절 성적 부진으로 자진 사퇴했던 김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감독직을 맡아 재기를 꿈꾸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는 전술과 선수단 구성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을 시도했으며 선수 발굴을 위해 베트남 3부 리그까지 직접 찾아가며 발로 뛰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번 대회 우승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같은 유교권 문화라 그런지 베트남 선수들이 내 지시를 잘 따라줘서 적응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코칭 스태프에는 대구 FC 감독 출신 최원권 코치와 2002 월드컵 영웅 이훈재 코치가 있었습니다. 김 감독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베트남까지 와준 두 코치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김 감독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이름 끝글자인 식이 영어로 식스와 발음이 비슷해 베트남에서 엉클 사우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길에서 만나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축하해 주셨다며 박항서 감독님 시절 TV로 보던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니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이번 우승 이후 판민진 베트남 총리로부터 1급 노동훈장을 수여받으며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아시안컵 본선 진출과 동남아시안게임 우승의 경을 바탕으로 2030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승 후 춤으로도 화제가 된 그는 춤만큼은 전 세계 감독 중 1등이라 생각한다며 유쾌하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천재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복잡한 이론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응용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중첩, 얽힘, 오류 정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중첩은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 역학적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고전 물리학에서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 중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지만 양자 역학 세계에서는 동전이 동시에 앞면이면서 뒷면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측정하는 순간 중첩 상태는 붕괴되고 한 가지 상태로 결정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 상태를 활용해 병렬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 두 상태로 정보를 처리하며 순차적으로 계산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 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단 7개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는 2의 7승에 해당하는 연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량이 많을수록 기존 컴퓨터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 얽힘은 2개 이상의 입자가 강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입자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입자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며 이론적으로 지구와 달처럼 먼 거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얽힘은 중첩과 함께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로 활용됩니다. 중첩이 병렬 연산을 가능하게 했다면 두 번째 개념인 얽힘은 연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의 양자 게이트를 통해 얽힘 상태를 제어하고 원하는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얽힘은 매우 민감한 상태로 작은 오류가 발생해도 예측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세 번째 개념인 양자 오류라고 하며 이는 양자 컴퓨터 개발의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구글은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큐비트 수가 늘수록 오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월 구글은 양자칩 윌로우를 발표하며 이론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긍정적 가능성과 함께 보안 문제를 비롯한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해 탈취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이런 해킹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3조 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로 가상화폐 암호를 해독하려면 400만 큐비트가 필요하며 이를 구현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비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미래를 바꿀 현실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